오늘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들을 알아보고 그중 미군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전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되었지만 일부 회원 국가들은 병력 파견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에는 동의했지만 병력 파견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 외 유엔 회원국 중 유엔 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 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 국가들이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기동부대, 호주의 해공군이 파견 의사를 밝히고 네덜란드는 구축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으로 소련의 유럽 지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터키, 그리스, 필리핀, 태국 등도 공산주의 확산의 위협을 느끼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침략을 미래에 있을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전복 활동의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총 16개국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아주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전투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 낙동강 방어 전투,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주요 전투 3가지인데요. 오산 중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한국 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북방 중미령에서 북한군 제105 전차사단 및 제4보병사단을 상대로 실시한 방어전투입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 B중대와 C중대, 그리고 제52 포병대대 A포대를 주축으로 편성됐습니다. 7월 1일 11시 수영 비행장에 도착한 대대는 그 다음날 대전에 도착해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황 설명을 듣고 3일 아침 열차편으로 이동해 평택과 안성 부근에 각각 1개 중대를 배치하고 지휘소는 평택의 곡도변에 위치시켰습니다. 다음날 오전 스미스 중령은 평택과 안성에 배치한 병력을 평택에 집결시키고 오산 북쪽에 대한 정찰을 실시한 후 대대를 중미령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게 대대는 철수하는 국군과 피난민 대열을 뚫고 사전 정찰한 중미령의 각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지에 도착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7월 5일 7시 스미스 중령은 비가 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전차 8대가 남진하는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미군은 미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면 북한군이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북한군 전차가 600m 지점에 접근하자 스미스 특수부대는 저지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8시 30분경 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전차는 중미령 정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직접 조준 사격을 목적으로 도로변에 추진 배치된 1문의 105mm 곡사포가 6발의 대전차고 폭탄을 쏘아 고개를 내려가는 선투전차 2대를 차례로 파괴하였으나 총 33대의 전차가 고지를 통과해 오산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병과 포병진지 간에 가설된 전화선이 절단되어 통신이 두절됐고 전방의 보병진지는 전황을 후방 포병진지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소강 상태 후 스미스 중령은 전선을 재정비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했지만 탄약 소진과 통신 두절, 기상 악화 등의 문제로 14시 30분경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렇게 인원과 장비에 손실을 입은 스미스 부대는 안성을 경유해 7월 6일 천안으로 철수합니다. 6시간 14분 열악한 전력에서 시작한 죽음의 작전이었으나 오산 중미령 전투는 북한군의 남진 지연을 목표로 한 작전으로 부산 교두보가 확보됐으며 이후 소개할 낙동강 방어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이 됐습니다. 지연 작전 동안 남한은 무려 국토의 90%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유엔군 사령부 창설과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 유엔군 도착과 유엔군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 지휘 체제와 작전 기반을 갖춘 반면 북한군은 계속된 공세로 전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북한군의 공세 작전이 한계점에 이를 무렵 유엔군은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국 3개 사단을 마산에서 영덕에 이르는 낙동강선에 배치했습니다. 이 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반격작전을 위한 교두보로 부산 교두보 또는 워커라인으로 불리며 낙동강 방어전투의 시작이 됩니다. 북한군은 8월 5일부터 낙동강 도하작전을 개시하며 8월, 9월 총 2차례에 걸친 공세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그러한 북한군 돌파를 결사적으로 저지하여 낙동강 방어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저지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어냅니다. 중밀형에서 낙동강까지 후퇴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병사들 덕분에 드라마 같은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군의 8월 및 9월 공세를 낙동강 방어선에서 저지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유엔해군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의 261척 함정을 동원하여 미 제10군단을 인천에 상륙시킨 작전입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은 낙동강선에서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정면에서 반격을 가하고 이와 병행해 해병연대 전투단과 육군부대가 돌격부대로 인천에 상륙한 후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하여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륙 지역 선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메가더 장군은 서울 조기 탈환을 목적으로 인천 상륙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따라 8월 28일 미 합참은 인천 상륙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엔군의 주요 상륙 목표 중 하나이자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월미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 개시일인 9월 15일에서 3일 전인 12일부터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에 폭격을 개시했는데요. 그렇게 작전 당일인 9월 15일 5시 45분 구축함의 첫 포탄이 월미도에 장렬하고 6시 15분 세 척의 로켓 포함들이 천여 발의 포탄으로 월미도의 녹색 해안을 집중 강타하는 동안 7척의 상륙 주정이 6시 33분 월미도에 상륙하여 최초 목표인 백오고지를 공격했습니다. 8시 상륙 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은 현재 월미도 확보라는 보고를 통해 작전 성공을 알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완전한 기습 작전으로 남침한 북한군 전력을 일시에 무력화시키고 그 전까지 수세 일면도였던 유엔군 입장을 공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